자, 중상해제입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동그라미 1번, 자, 이항에서 불구 동그라미 2번, 자, 불치나 난치 질병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숙지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자,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전부 답니다. 우리 형법에서. 자, 그 중에서 지금 방금 조문 읽었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것은 그 6개의 범죄 중에서 중상해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 중, 하 할 때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인 것은 중상해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보면 자,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체적 위험범위라 합니다. 위험범. 자, 그런데 중체포감금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없죠. 가혹한 행위만 있잖아요. 그래서 중체포감금죄는 밑을 끄집어내서 1번 구체적 위험범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생명에 관련된 이 중자 붙은 범죄들은 구체적 위험범위고요. 두 번째는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미수 처벌 조항이 대부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렇지만 중체포감금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중자 붙은 범죄들은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체포감금죄는 미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다르죠. 자, 다른 점 세 가지입니다. 중체포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범위 아니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고 미수는 있다. 반면에 나머지 죄들은 구체적 위험범위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고 미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또 있습니다. 자, 이 신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죠. 손괴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있는 것은 6개의 범죄 중에서 손괴죄밖에 없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 손은 신체의 일부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숙지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죄들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상해죄, 중손괴죄, 중체포감금죄를 뺀 나머지 중유기죄, 중강요죄, 중권령사방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밖에 없다는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 신체 들어갔죠?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손괴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보시면 성격 보세요. 지금 중상해죄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진정 신분범위다. 즉 신분관계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위고요.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필기를 해드렸듯이 구체적 위험범위다. 까지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이 중상해죄 같은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위라 그랬죠.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의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범죄 플러스 중앙결과 를 갖춰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기본범죄는 상해가 되고요. 중앙결과로서는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신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불구가 뭔지 읽어보시고, 실명, 그 다음에 성기절단. 실명과 성기절단은 중앙결과입니다. 판례도 있죠?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자, 불치, 난치 질병 관련해서 이 에이즈 감염시켜버리죠?
그러면 중상입니다. 중상해. 됐고, 판례 볼까요? 갑은 을에게 A 다리를 부러뜨려서 1, 2개월간 입원케 하라 고 말했고, 그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병과 정이 칼로 찔러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을 가했다. 갑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과연 중상해가 될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다리가 부러진 것, 그 다음에 우측 흉부 자상은 중상해가 아니라 그랬죠. 왜 중상해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 요건을 갖춰줘야 중상해지. 여기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취나 난치, 질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다. 우측 흉부 자상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단순 상해로 봐왔던 판례입니다. 중상해죄가 아니고 단순 상해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자, 중상해로 인정했던 판례 볼까요? 자, 콧등절단 사건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그쵸? 간접정범 시간에 배웁니다. 뇌진탕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실명 판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치아 2개를 부러뜨린 것, 그쵸? 치아 2개를 부러뜨린 것만 갖고서는 중상해로 보지를 않았다. 이렇게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자, 특수상해죄 갑니다. 이 특수상해죄는 2016년도에 신설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폭처법에서 흉기휴대 상해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죠. 관련된 법조문 읽어보시고, 자, 밑에 특수자가 붙은 범죄 이 도표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상해죄 나오죠? 상해죄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든지 이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강요라든지 체포 감금이라든지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가 다 그래요.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 다 그렇습니다. 자, 이 특수상해죄가 2016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오는 죄가 있는데, 그때 요 강요죄하고 공갈죄도 그때 같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설되는 것이 상해, 강요, 공갈입니다. 공갈. 그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때 같이 들어왔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것이 절도가 있죠.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도주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총론 시간에 봤던 거죠. 절강도입니다. 절강도는 합동범이죠. 대표적인 합동범이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합동범은. 그래서 여기 보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 많고 많은 특수죄 중에서 이 딸랑 세 가지가 전부 답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이 절강도에서는 이게 없죠. 단체나 다중의 유력을 보인다는 게 없지. 그리고 위험한 물건 휴대인 것이지, 여기는 흉기 휴대라고만 돼 있지 위험한 물건은 아니죠. 그치? 아니, 위험한 물건에 흉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퀄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기 전에 노트 말고 여기서 한번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CF 하시고. 자, 유기죄는 특수가 있을까 없을까? 유기죄는 단체나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하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죄가 없어요.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것을 암기를 해두세요. 특수유기죄는 없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입니다. 9개. 이 9개가 단체 다중의 유력을 보인다, 위험한 물건 휴대한다가 있고, 유기죄는 그런 조항이 없다. 특수 유기죄 자체가 없어요. 유기죄는. 기출문제 가볼까요? 자, 시험 많이 나왔죠? 여기서 유기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고요. 여기서도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유기죄, 이거 없죠?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밑에 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체포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기구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했을 때에는 특수도주죄로 가중처벌된다.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휴대가 없죠. 그치?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올라가 보면 여기 손괴 나와 있지? 그 다음 폭행협박을 가한다든지 합동하여 라고만 되어 있지 휴대란 말이 없다. 휴대란 말은 여기에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출문제랑 같이 봐두시면 되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판례 하나 나와 있네요. 대나무를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나무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다는 게 판례고 기출된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자, 상해치사죄를 갑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자, 그럼 판례 볼까요? 자, 갑은 임신 7개월의 을료가 욕설을 하면서 잠바자락을 잡아당기자. 왜 잡아당겼을까? 이때 을료는 채권자입니다. 갑은 채무자였고요.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래서 이 을료가 찾아온 거야. 왜 돈 안 주냐고.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 그래서 갑은 을료가 자신의 잠바자락을 잡아당기자 팔꿈치로 을료의 복부를 강탈을 했는데 이 여성이 쓰러집니다. 결국 낙태하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갑의 지책은 뭘까요? 갑의 지책은. 자, 사망했다 그랬죠? 이 사망한 것이 낙태치사입니까? 아니면 상해치사가 되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봐야 돼요? 아니 지금 임신 7개월이면 배가 상당히 많이 불러왔는데 그쵸? 배가 불러온 여자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남편이었다면 뭐 동거남이었다면 낙태로 가겠지. 근데 이 사람은 동거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굳이 애를 떼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의는 낙태죄의 고의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상해죄로 갑니다. 물론 형량도 상해죄가 더 높죠. 자, 그래서 임신 7개월 여기 동그란 여성을 때려서 낙태를 가하였다고 했을 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는 판례 알아두시고 상습범 갑니다. 자, 전문 가볼까요? 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습병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폭력습병의 발현이라는 것이 상습성이라는 얘기죠.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일죄잖아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직계존속을 어떤 날은 폭행하고 어떤 날은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럼 폭행이 중요해요? 상해가 중요해요? 상해가 중하죠. 폭행은 덜 중하지. 그래서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말아요. 결론이 뭐다? 상습적으로 엄마 아빠를 상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상습존속 상해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폭행은 어디 갔어요? 폭행은 상습 상해죄에 흡수가 되어서 사라진 거예요. 됐죠?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또 봅니다. 자,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상습성. 상습적으로 상해죄 등을 범했을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했는데 이 가중이 장기를 말하냐 아니면 단기를 말하냐 아니면 둘 다 말하냐고 하는 건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둘 다 가중이다. 장기도 가중이고 단기도 가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해죄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특수한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 이 가중은 장기도 가중, 단기도 2분의 1 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상습적으로 특수상해죄를 가했을 때에는
이 기본범죄의 2분의 1 가중인데 그 2분의 1은 장단기, 장기, 단기 모두 동그란 모두 가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여기가 하한이 1년이잖아요. 그럼 1년에 2분의 1 가중이니까 1년 6개월이죠. 그리고 10년 이하니까 10년 이하 2분의 1 가중은 15년이죠.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된다? 형량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는 게 판례입니다. 기출전적 있으니까 같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